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손가락은 쇼핑 앱을 열고 있을 거예요. 연말 빅세일, 크리스마스 특가, 연말 정산 세일, 화면 가득 쏟아지는 빨간색 할인 딱지들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리죠. 분명히 사려던 게 하나였는데 장바구니엔 어느새 10개가 담겨 있고 계산하고 나서야 내가 왜 이걸 샀지? 하는 경험. 우리 모두 한 번쯤 있잖아요. 특히 연말이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올해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라는 생각에 지갑이 열리고 새해엔 새로운 걸로 시작해야지 하면서 또 지르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건요. 세일 기간에 우리가 쓰는 돈이 평소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할인받으려고 산 건데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샀으니까 5만 원을 아낀 게 아니라 원래 안 살 거였는데 5만 원을 쓴 거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거예요. 왜 우리는 세일 기간만 되면 이성을 잃고 지갑을 여는 걸까요? 그리고 기업들은 어떻게 우리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걸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심리부터 볼게요. 우리 뇌는 손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이 2배 정도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일 기간에 오늘까지만 50% 할인이라는 문구를 보면 우리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안 사면 50%를 손해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잃는 게 없는데 말이에요. 원래 그 물건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뇌는 할인 기회를 놓치는 것 자체를 손실로 인식해버려요. 특히 연말에는 이 효과가 배가 되죠. 올해가 가기 전에 4년 마지막 기회 같은 문구들이 시간적 압박을 더하거든요. 달력을 넘기면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다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바로 희소성의 원리예요. 백화점 세일장에 가보면 한정 수량, 조기 품절 임박 같은 팻말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게 정말 강력한 심리적 무기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쿠키를 두 그룹에게 보여줬는데 한 그룹에는 쿠키가 가득 담긴 병을, 다른 그룹에는 쿠키가 2개밖에 안 남은 병을 보여준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2개밖에 안 남은 쿠키가 훨씬 더 맛있고 가치 있다고 평가했어요. 실제로는 똑같은 쿠키인데도 말이에요. 연말 세일이 딱 이런 원리를 사용해요. 재고 소진시 판매 종료, 선착순 100명 같은 문구들이 우리에게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먼저 사버리면 나는 못 산다는 두려움. 이게 우리를 클릭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교묘한 트릭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닫히 내림 효과예요. 이건 우리가 가격을 판단할 때 처음 본 숫자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백화점 세일장에 가면 이런 가격표를 보게 되죠. 원래 가격 200,000원에 굵게 줄이 그어져 있고 그 밑에 빨간 글씨로 99,000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뇌는 자동으로 20만 원이라는 숫자를 기준점으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99,000원이 엄청나게 싼 가격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그 물건이 정말 20만 원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원래부터 10만 원 정도의 가치만 있었는데 세일 기간을 위해 가격을 부풀려 놨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은 이런 전략을 더 정교하게 사용해요. 할인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띄워놓고 23시간 59분 남음이라고 보여주죠. 우리 눈에는 빨간색 숫자들이 계속 줄어드는 게 보이고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또 다른 심리적 요인이 하나 더 추가돼요. 바로 자기 보상 심리예요. 우리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 해요. 올해 고생 많았어. 이 정도는 사도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이게 더 강해져요. 선물을 사야 한다는 명분도 생기고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서 평소보다 지갑이 더 쉽게 열리게 되죠. 기업들은 정확히 이 시점을 노려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무료 배송의 마법이에요. 2만 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3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이라는 문구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배송비 3천 원을 아끼려고 1만 원짜리 물건을 더 담게 돼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완전히 손해인데 말이에요. 배송비 3천 원 내고 2만 원어치만 사는 게 총 2만 3천 원이잖아요. 근데 3만 원 채우려고 쇼핑하면 3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7천 원을 더 쓰는 건데도 우리는 배송비 공짜라는 단어에 현혹되어서 이걸 이득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연말에는 이런 무료 배송 이벤트가 더 많아져요. 연말감사 이벤트, 전 품목 무료 배송 같은 문구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원래 필요하지 않았던 물건들까지 장바구니에 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세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50%, 70% 할인을 해도 돈을 버는 걸 보면 원래 가격이 얼마나 거품이었던 건지 궁금해지잖아요. 사실 여기에는 정교한 가격 전략이 숨어 있어요. 많은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 때부터 세일을 염두에 두고 가격을 책정해요. 예를 들어 원가가 3만 원인 제품을 평소에는 10만 원에 팔다가 세일 기간에 5만 원에 파는 거죠. 소비자는 50% 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업은 여전히 충분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세일 기간에는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마진을 조금 줄이더라도 전체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게 돼요. 평소에 10개 팔던 걸 세일 기간에 100개 팔면 개당 이익이 좀 줄어들어도 총 이익은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이 있어요. 바로 손실 상품 전략이에요. 일부 인기 상품은 정말 원가에 가깝게 팔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면서 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상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다음 다른 고마진 상품들을 함께 사게 만들기 위해서죠. 대형마트 세일장에 가면 입구에 항상 엄청나게 싼 특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걸 사러 들어갔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다른 것들도 사게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일부 상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큰 이익을 보는 거죠. 연말 세일 시즌이 되면 이런 전략들이 총동원돼요.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동네 상점까지 모두가 세일 경쟁에 뛰어들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지갑을 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사회적 증거라는 심리적 현상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에 가면 지금 1놈배 44명이 이 상품을 보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되죠. 또는 최근 24시간 동안 3,167개 판매 같은 메시지도 있고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다 사는데 나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혼자만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특히 연말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쇼핑하는 모습을 SNS에서 보게 되잖아요. 연말 쇼핑, 세일 득템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오는 인증샷들을 보면 나도 뭔가 사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생기는 거예요. 리뷰도 마찬가지예요. 별점 4.8, 리뷰 15천 개라는 표시를 보면 우리는 자동으로 그 제품을 신뢰하게 돼요. 설령 그 리뷰들 중 일부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숫자가 주는 신뢰감, 이게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우리가 세일 기간에 산 물건들을 나중에 어떻게 평가하느냐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람들은 세일 기간에 산 물건에 대해 더 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내가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샀어.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거죠. 설령 그 물건이 실제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거나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불러요. 우리 뇌는 모순된 생각을 동시에 갖는 걸 불편해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썼다는 사실과 좋은 선택이었다는 믿음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 기간에 산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이거 왜 샀지? 하는 물건들이 꼭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산 직후에는 너무 잘 샀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특히 연말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져요. 새해가 되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새해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운동용품을 사고 새해에는 요리를 배워야지 하면서 비싼 주방기구를 사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1월이 되면 우리 모두 알잖아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세일 기간의 가격 전략에는 정말 정교한 심리학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9,900원과 10,000원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는 10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우리 뇌는 9,900원을 9,000원대로 인식해요. 10,000원은 1만 원대로 느껴지고요. 이걸 좌측 숫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격을 읽을 때 왼쪽 숫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가격표가 9로 끝나는 거죠. 99,000원, 14,900원, 9,900원 이런 식으로요. 연말 세일에서는 이런 가격들이 더 많이 보여요. 99, 9원 같은 가격도 자주 보이죠. 1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실제로는 1원 차이인데 우리 뇌는 이걸 훨씬 더 크게 받아들여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번들링 전략이에요. 여러 제품을 묶어서 파는 거죠. A 제품과 B 제품을 함께 사면 30% 추가 할인 같은 식으로요.
우리는 이걸 보면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오전 1.32 사실은 원래 필요 없던 B 제품까지 사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이런 번들 상품들이 특히 많아져요. 선물 세트, 커플 세트, 가족 패키지 같은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나오죠. 겉보기엔 알뜰한 선택 같지만 실제로는 개별 구매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모든 전략들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세일 기간에 지갑을 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감정으로 쇼핑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를 보면 우리가 쇼핑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아니라 감정과 보상을 담당하는 변연계래요. 특히 세일 상품을 볼 때는 도파민이라는 즐거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마치 중독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할인 딱지를 보는 순간 우리 뇌는 보상을 기대하게 되고 구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쇼핑 중독의 메커니즘이기도 해요. 연말이 되면 이런 감정적 쇼핑이 더 심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거든요. 올해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한 아쉬움,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한 보상 심리, 새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쇼핑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특히 크리스마스는 소비의 축제잖아요.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 파티를 하는 분위기, 거리를 가득 채운 장식들, 이 모든 게 우리를 쇼핑으로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성적 판단을 유지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도 작용해요. SNS를 보면 다들 멋진 선물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는 모습들이 올라오잖아요. 우리도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드는 거예요. 나도 올해 마지막은 특별하게 보내야지, 나도 좋은 선물을 사야지 하는 생각에 지갑이 열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SNS에는 좋은 모습만 올라가니까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세일 기간에 쇼핑하는 게 정말 나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중요한 건 의식적인 소비를 하느냐 마느냐예요. 실제로 필요한 물건을 세일 기간에 저렴하게 사는 건 현명한 선택이에요. 문제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일을 아예 피하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쇼핑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세일 기간이 오기 전에 미리 필요한 물건 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이번 연말 세일에 꼭 사야 할 것을 미리 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쇼핑할 때 그 리스트만 보고 사는 거예요. 다른 유혹들이 아무리 많아도 리스트에 없으면 사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24시간 규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사지 말고 24시간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하루가 지나면 그 물건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가격을 시간당 사용 가치로 환산해보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려고 한다면 이걸 얼마나 자주 신을까를 생각해보는 거죠. 매일 신으면 1년에 365일이니까 하루에 약 270원 꼴이에요.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죠.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신을 거라면 그럼 한 번 신을 때마다 8,300원 정도를 쓰는 셈이에요. 갑자기 비싸게 느껴지죠? 네 번째는 할인율이 아니라 실제 가격을 보는 거예요. 50% 할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이 내 예산에 맞는지를 봐야 해요.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산다고 해도 50만 원이 나에게 큰 돈이면 그건 비싼 쇼핑이에요. 다섯 번째는 세일 알림을 끄는 거예요. 쇼핑 앱에서 오는 푸시 알림, 이메일 광고, 문자 메시지 이런 걸 받지 않으면 애초에 유혹을 받을 일이 줄어들어요. 정말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직접 찾아서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쇼핑 패턴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가장 충동 구매를 많이 할까요?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밤늦게? 자신의 패턴을 알면 그 순간에 더 조심할 수 있어요. 연말에는 특히 피곤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순간들이 많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 연말 업무 스트레스, 사람들 만나느라 지친 몸. 이럴 때 쇼핑 앱을 열면 위험해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쉬는 게 나아요. 사실 이 모든 전략들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당연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때로는 충동적으로 뭔가를 사는 것도 삶의 즐거움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즐거움과 후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거예요. 가끔 특별한 선물을 샀거나 정말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그게 습관이 되어서 매번 세일 때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봐볼까요? 세일 문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세일은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죠. 특히 연말에는 많은 기업들이 재고를 정리하고 자금을 회전시켜야 하는데 세일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실제로 필요한 물건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과소비 문화를 부추기고 충동 구매를 조장하며 결국에는 환경 문제로까지 이어지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고 얼마 안 쓰다가 버리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같은 대규모 세일 이벤트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소비를 만들어내요. 2023년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에만 전 세계에서 수천억 달러가 소비됐다고 해요. 이 중 상당 부분이 충동 구매였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컨셔스 컨슈머리즘, 즉 의식 있는 소비를 하자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환경을 생각하고 윤리적인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자는 거죠. 연말 세일 기간에도 이런 가치관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덜 사고 더 신중하게 사고 오래 쓰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길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진짜 행복은 물건을 많이 갖는 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걸 적절히 갖고 그걸 소중히 여기며 그 외의 시간과 에너지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쓰는 게 더 행복한 삶일 수 있어요. 연말 세일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뭔지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옷, 신제품 가전,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마음의 평화, 재정적 안정감? 이제 2024년도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세일 광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 기회, 올해의 마지막 특가, 놓치면 후회 같은 문구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게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를요. 손실 회피 편향, 희소성의 원리, 다치 내림 효과, 사회적 증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걸요. 그렇다고 해서 세일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현명하게 활용하면 세일은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내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일 기간 전에 미리 준비가 필요해요. 뭐가 정말 필요한지 파악하고 예산을 정하고 충동 구매를 막을 방법을 생각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세일 기간 중에는 그 계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물론 완벽하게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좋은 딜을 발견할 수도 있고 갑자기 필요한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유연하게 대처하되 큰 틀은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충동 구매를 해버렸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인간이에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경험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약해지는구나 하고 깨달으면 다음번에는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쇼핑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때로는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건 삶의 즐거움이죠. 문제는 그게 통제를 벗어날 때예요. 쇼핑이 스트레스 해소의 유일한 방법이 되거나 빚을 내서까지 사게 되거나 산 것들이 집을 가득 채우는데도 계속 사게 되는 거예요. 연말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쇼핑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어요. 올해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뭐였지? 내년에는 어떤 걸 갖추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먼저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게 좋은 선물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좋아할 만한 것을 고민해서 주는 게 좋은 선물이죠. 때로는 물건이 아닌 경험을 선물하는 것도 좋아요. 함께하는 시간, 만들어주는 것, 편지나 카드, 이런 것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세일 기간에 더 많이 쓰는 이유는 단순해요. 기업들이 우리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자극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이죠. 손실에 대한 두려움, 희소성에 대한 불안, 다른 사람과의 비교, 자기 보상 심리, 이 모든 게 세일 기간에 증폭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도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됐어요. 아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다음에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를 보면 잠깐 멈춰서 정말 마지막 기회일까? 내년에도 세일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안 사면 손해? 라는 말을 들으면 원래 사려던 것도 아닌데 뭘 손해 본다는 거지? 라고 반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사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 나에게 맞는 선택은 아니잖아? 라고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작은 질문들이 우리 계속 오후 4-2-1을 충동구매로부터 지켜줄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10번 중에 한두 번이라도 멈춰서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예요. 연말 세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기업들은 더 정교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할 거고 새로운 심리적 트릭들이 등장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돈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은 잘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아무리 싸게 사도 그건 낭비예요. 반대로 정말 필요한 건 제값 주고 사도 현명한 소비죠. 연말이니까 올해 우리가 산 것들을 한번 돌아봐요. 정말 필요해서 산 것과 충동적으로 산 것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잘 쓰고 있는 것과 방치된 것은? 이런 반성이 내년에 더 나은 소비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새해에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볼 수도 있어요. 무조건 덜 사기가 아니라 더 의미 있게 사기 같은 거요. 품질 좋은 걸 사서 오래 쓰기, 정말 필요한 것만 사기, 윤리적인 기업 지원하기. 이런 가치 중심의 소비 말이에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수백 개의 광고에 노출되고 끊임없이 더 사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거든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한 걸음씩 조금씩 변화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다음에 세일 광고를 봤을 때 잠깐이라도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걸 사려는 이유가 뭐지? 정말 필요해서? 아니면 광고가 좋아서? 할인율에 끌려서?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더 현명한 소비자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물건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요. 연말 세일의 유혹은 강력해요. 하지만 우리는 더 강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세일은 기회일 수도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이번 연말, 우리 모두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해봐요. 세일의 마법에 걸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쇼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정말 소중한 것들에 투자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자기 개발, 미래를 위한 저축, 세일은 또 올 거예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있을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돈은 유한해요. 그걸 어디에 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쇼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요. 세일 기간에 지갑을 여는 순간 오늘 들은 이야기가 떠오르길 바라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길 바라요. 우리 모두 2025년에는 더 행복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봐요. 물건이 아니라 가치를 사고, 수량이 아니라 질을 추구하고,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일의 심리학을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첫걸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첫걸음을 뗐어요. 이제 실천만 남았죠.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